오늘은 사띠빠따나 수타 4념초 수행을 할 거예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불순 날숨에 대한 사띠빠따나 수행,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4념초라 그래요. 그래서 몸에 대한 그 사띠수행, 느낌에 대한 사띠수행, 마음에 대한 사띠수행, 법에 대한 사띠수행, 그 네 가지를 하면 누구나 다 해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소연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후 들숨 날숨에 대한 삿띠. 비구들이여 들숨 날숨에 대한 삿띠를 개발하고 닦아가면 큰 결실과 이익이 있다. 들숨 날숨에 대한 삿띠를 개발하고 닦아가면 사념처를 성취한다. 사념처 네 가지 삿띠의 확립을 개발하고 닦아가면 깨달음을 도와주는 칠각지를 성취한다. 칠각지를 개발하고 닦아가면 지혜와 해탈을 성취한다. 이게 4년 전생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들숨, 날숨에 대한 사태를 개발하고 닦아면 사념초를 성취한다. 그래서 사념초는 몸에 대한 사띠, 느낌에 대한 사띠 확립, 마음에 대한 사띠 확립, 법에 대한 사띠 확립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 사념초를 개발하고 닦아가면 실각지를 성취한다. 실각지를 개발하고 닦아가면 지혜 혜택을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띠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마음 챙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뜻은 사띠는 매 순간 경험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명확한 알아차림을 발생하도록 가르침을 기억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기능. 그러니까 사띠는 기억, 주의를 기울이는 작용이란 뜻이 있어요. 사띠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명상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능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먼저 호흡 들숨 날숨에 대한 사띠에 대해서 김용 선생님 읽어보실래요? 비구들이여, 여기 한 비구는 숲이나 나무 아래 또는 빈 오두막에 간다. 그리고 가부좌를 하고 상체를 곧바로 세우고 전면에 삿띠를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확고한 삿띠를 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나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쉴 때 짧게 들이쉰다고 이해하고, 짧게 내쉴 때 짧게 내쉰다고 이해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수행한다. 숨을 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수행한다. 몸의 신행을 평온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수행한다. 몸의 작용, 신행을 평온하게 하면서 숨을 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수행한다. 자, 이거는 정지 선생님 읽어보세요.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 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를 짓는다. 심행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심행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심행을 가라앉히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심행을 가라앉히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마음을 기뻐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기뻐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마음을 해탁케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탁케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무상을 수관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무상을 수관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탐욕이
빗바람을 수간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탐욕이 빗바람을 수간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수간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소멸을 수간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놓아버림을 수간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수간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요게 그 호흡, 들숨 날숨에 대한 삭제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거예요. 요 첫 번째 거는 그 들숨 날숨 몸에 관한 거고, 요 두 번째 19는 느낌에 관한 거예요. 20번은 마음에 관한 거, 21번은 법에 관한 거. 쭉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요? 놓아버림을 수관하면서 내쉬다 공부 짓는다. 해탈하려면은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는 게요? 놓아버리는 게 끝이에요. 이 중에서 오늘은 그 앞에 거, 들숨날숨에 대해 삿대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몸에 대한 삿대 수행. 비구디여, 여기 한 비구는 숲이나 나무 아래 또는 빈 오두막에 간다. 그리고 가부좌를 하고 상체를 곧바로 세우고 전면에 삿대를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확고한 삿대를 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이게 그 몸에 대한 삿대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들숨도 할숨도 몸의 한 종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숲이나 나무 아래 또는 오두막에 간다는 조용한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상체를 곧바로 세우는 거는 그 허리를 고추 세우는 거예요. 턱을 좀 이렇게 당기고 허리는 S자로 유지하고 그 뒤에 등에 기대지 말고 그렇게 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곧이 세워줘야지 명상할 때 흔들리지 않고 주름이 안 와요. 그다음에 전면에 상림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 전에 말씀드릴 때 머리 뒤에서 자기를 보듯이 이렇게 뭐라 그랬죠? 자기 모습을 앞에 세워놓고 전면에 삿대를 확립하여 앉는다. 이 말은 모든 지속적인 일과 감각적 쾌락의 횟수님을 내려놓는 걸 말한다. 삿대를 확립한다고 하는 거는 명상 대상에만 주의를 주는 거예요. 명상 대상에만 주의를 주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탐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 무지편견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전면에 삿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속적인 일과 감각적 쾌락의 휩쓸림을 내려놓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고 미혹시키는 소리, 냄새, 맛, 감각,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오감각이에요.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는 오감각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단순하게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머리에서 긴장을 풀고 미소 짓고 명상의 대상으로 주의를 돌린다. 또한 사티를 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자,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허리를 고추 세워보세요. 턱을 약간 당기세요. 그래서 자기 허리가 고추서서 몸이 흔들리지 않나 잘 관찰해봐요. 그 다음에 자기 모습을 머리 뒤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낮에 있었던 탐욕과 성냄, 무지편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호흡에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보세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눈 뜨세요.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나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쉴 때 짧게 들이쉰다고 이해하고, 짧게 내쉴 때 짧게 내쉰다고 이해한다. 이건 뭐 쉬운 거잖아요. 내가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쉬는 걸 아는 거예요.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위에는 꿰뚫어 알고라고 돼 있고 이해한다고 돼 있어요. 꿰뚫어 알고 이해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빨리 원어는 빠져나뛰란 뜻이야. 빠져나뛰란 뜻은 분명히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띠할 때 사띠, 삼빠잔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빠져나뛰는 삼빠잔뇨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삼빠잔뇨는 빠져나뛰에다가 삼을 붙인 거야.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게 들이시면 길게 들이신다고 명확하게 안다.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명확하게 안다. 짧게 들으시면 짧게 들으신다고 명확하게 안다.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명확하게 안다.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눈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기 숨이 짧은지 긴지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들이쉰다고 안다.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안다.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있다. 짧게 내쉬면 짧게 하신다고 알고 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기 숨이 긴가 짧은가 보통인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자, 눈 떠보세요. 잘 알아져요? 정지 선생님, 잘 알아져요? 하다가 잠깐 어떤 다른 생각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음, 길을 잃었었어요. 음, 그다가 다시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음, 내가 지금 무슨 걸 하고 있지? 하고서 음, 다시 하는데 음, 이걸 하면서 메타인지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내 음, 자신을 바라보면 음,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게 자기 자신을 음, 유체이탈적으로 해서 바라보고 있는 제 음. 자신을 잠깐,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길게 들으시면 길게 들으신다고 아는 거예요. 길게 내쉬면 내쉰다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잡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말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음, 저는, 잘 됐던 것 같아요. 음. 설명을 한번 해줘요. 어떻게 했나? 제가, 숨을 처음에는 길게 음, 들이쉬었고, 음, 그리고 길게 음, 내쉬는 거를, 음, 알아차리려고, 음, 했고, 음, 그 다음엔 짧게 쉬었고, 음, 또 짧게 내쉬면서 그걸 음, 알아채려고 그렇게 했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숨을 이렇게 느리고 줄이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쉬면서, 아, 내가 지금 숨이 짧구나. 내가 숨이 길구나. 아, 내가 졸리구나. 내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거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늘리고 줄이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꿰뚫어 알고 하고 이해한다고 용어가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경전에는 꿰뚫어 알고라고 돼 있어, 빠자나티. 근데 이말람 씨 스님, 그 스님은 이해하고로 번역을 해요. 요 차이가 뭐냐면 꿰뚫어 안다 그러면 무지하게 열심히 바라봐야 되겠죠, 그거를. 너무 열심히 바라보면은 이 몸과 마음에 긴장이 생겨. 아,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런 긴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어. 숨이 좀 기네? 숨이 좀 짧으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라는 게. 노세혁 대표님, 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들이쉴 때 들이쉰다고 이해하고, 내쉴 때 내쉰다고 이해한다. 음,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단지 이해하는 것이다. 호흡이 길면 길다고 알고, 호흡이 짧으면 짧다고 알면 된다. 결코 호흡을 조절하지 말고, 대신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것을 오직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호흡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거나 집중하면 잘못된 집중으로 머리에 두통을 키울 것이다. 명상의 대상을 꽉 붙잡고 마음을 강제로 집중하거나 수행의 미혹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마다 매우 경직되고 고통스러운 긴장이 머리에서 자랄 것이다. 결국 명상하지 않을 때조차 이러한 억누름은 사람의 성격을 경직되게 하고 부정적이 되게 만든다. 여기 설명이 자세히 돼 있죠. 호흡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알면 된다. 내가 이 호흡이 짧지? 더 길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을 조절하지 말고 대신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걸 오직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에 명상을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집중하는 명상을 배운 거예요. 호흡 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호흡하다가 딴 생각이 들면 그거 다 지워버리고 호흡만 집중하는 거야. 그렇게 한참 보다 보면 나중에 코에서 이 리미터라는 게 나와요. 기차 다니면 시식복할 때 숨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에서 하얀 게 들락달락 하는 게 나중에 느껴져.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해야 돼. 나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도 다 그냥 억누르고,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인도에 가면은 머리만 내놓고 요가 수행하는 사람도 있죠. 땅속에 자기 몸을 파묻어요.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달랑 내놔. 그러고 맨날 며칠씩 그러고 그 수행을 해.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냥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뇌를 이제 한번 스캔해 봤어.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모든 감각을 다 차단한 거야. 오로지 나는 신과 소통하고 있다. 거기 한 군데만 마음을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각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 정도로 아주 강렬하게 자기 뇌를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주 어떤 일에 몰두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건 뇌가 몰두하게 해서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게 습관된 사람들은 명상하지 않을 때도 자기가 목표하는 바 이외에는 다 억눌러 그 사람 성격 경직되게 하고 부정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명상할 때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간다, 나오면 나간다,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그걸 느긋하게 한 발 떨어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호흡이 이래서 이게 길어지는구나? 이럴 땐 이게 짧아지는구나? 이럴 땐 내가 졸음이 오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바뀌네? 이게 호흡이라는 것도 조건 따라 바뀌는 거구나. 호흡이 몸이니까 몸도 조건 따라 바뀌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무상한 거구나. 무상하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고통스럽구나. 무상하기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귀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느긋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다음 세 번째,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수행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수행한다. 몸의 작용, 신행을 평온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수행한다. 몸의 작용, 신행을 평온하게 하면서 숨을 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수행한다. 요거는 앞에 거보다는 좀 어렵죠.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수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호흡에서 온몸 뭐예요? 호흡에서 온몸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전체 과정.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거 있죠? 그 전체 과정을 여기서 온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이 구절의 의미는 명상자가 들숨에서 호흡이 시작하고 끝나는 순간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날숨에서 호흡이 시작하고 끝나는 순간을 아는 것이다. 숨을 들이마시면 시작점이 있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다음 내쉬면 내쉬는 시작점을 알고 내쉬는 숨의 끝을 아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면서 언제 끝나나 보세요. 내쉬면서 언제 끝나나 보세요. 숨 들이쉬면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나 보세요. 내쉬면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나 보세요. 교수 선생님, 숨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요? 그 안전 부분까지 내려간 다음에 음, 끝나고 음, 다시 거기서 시작해서 밖으로 음, 다 내쉬어졌다고 느껴질 때 음. 끝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한 바퀴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은 다음에 다시 들이쉴 때 들이쉰다고 생각하고 들이쉬어요? 아니면 저절로 들이쉬게 돼요? 어떤 때는 음, 제가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음,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음, 너무 제가 의도적으로 깊게 들이쉴 때는 음, 의도적으로 다시 들이쉬는 상태인 거고, 음,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때는 음, 끝남과 그 시작함이 계속 음, 반복되는 것 음. 같아. 그런 것 같은데 의도적이라고 얘기할 때 의도적인 그 전에 뭐가 하나 있어요. 의도가 생기는 거는 내가 숨이 다해서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의도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 여기서 숨을 끊고 여기서 들이마시지가 아니라 숨을 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힘에 붙여. 그러면 아, 내가 숨을 들이쉬어야지. 그렇게 들이쉬는 거예요.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숨을, 온몸을 경험하라는 얘기는 들이쉴 때 시작점이 어디고 끝나는 지점이 어디다. 내쉴 때 시작점이 어디고 내쉴 때 끝나는 지점이 어디다. 들이쉴 때 시작하는 이유가 내쉬는 숨이 다해서 힘들어서 들이쉬는 거다. 숨을 내쉴 때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내쉬는 거다. 조건이 변하니까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다.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숨 하나 들이쉬는 거가 아니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조건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 간다. 다른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다. 무상한 거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 따라 변하는 거구나. 그걸 호흡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신기해하는 거는 부처님이 어떻게 호흡을 가지고
그걸 연구할 생각을 했을까?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쉴 때 어깨나 등 또는 손 등등의 근육이 긴장되는 거가 느껴져요? 한번 이렇게 들이쉬어 보세요. 들이쉬면 이 가슴 근육, 어깨 이런 데가 긴장되죠. 내쉴 때는 이게 풀려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몸의 근육을 긴장했다가 이걸 푸는 거,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폐를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는 주변의 근육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폐 보고, 야, 폐야, 벌어져라. 폐야, 줄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폐를 늘리기 위해서는 횡격막을 위로 당기고, 폐를 줄이려면 횡격막을 위로 올려서 숨을 내뱉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호흡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면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한 발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 숨이 다해서 다시 숨을 들이마시는구나. 아, 숨을 다 들이마시면 더 이상 마실 데가 없으니까 숨을 내뱉는 거구나. 숨을 들이쉴 때 이 횡격막을 아래로 밀어 당기는구나. 숨을 내쉴 때 그걸 밀어 올리면서 숨이 나가는구나. 숨이라는 것도 몸의 조건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움직여가는 거구나. 그런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눈 감으시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턱을 약간 당기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이 어떻게 들이마셔지고 어떻게 내쉬는지 한번 느긋하게 보세요. 막 신경 쓰고 보면 잘 안 보여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느긋하게 보세요. 숨을 들이쉬다 보면 숨이 차서 숨을 내쉬게 됩니다. 숨을 내쉬다 보면 더 낼 데 없이 힘이 들어서 숨을 들이쉬게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횡격막을 아래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죠. 숨을 내쉴 때도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랫배에 밀어 올리는 힘이 들어갑니다.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게 되는 거예요. 자, 눈을 떠보세요. 자, 요거 한번 조 선생님 읽어보세요. 몸의 작용, 신행을 평온하게 하면서 이 간단한 구절은 명상 지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의 움직임은 머리에 미묘한 긴장과 경직을 낳는다. 어떤 의식이 일어날 때마다 머리에서 긴장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긴장을 들숨과 날숨을 쉬는 동안 놓아버린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고 넓어지고 이완되고 평온해짐을 느낀다. 마음이 호흡으로부터 달아난 것을 아는 매 순간마다 미혹과 긴장을 놓아버리고 머리에서 긴장을 푼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고 넓어지고 이완되고 고요해지고 맑아짐을 느낀다. 다음으로 마음을 호흡으로 부드럽게 되돌린다. 호흡을 들이쉴 때 머리와 마음에 있는 긴장을 풀고 마음이 넓어지고 고요하게 한다. 호흡을 내쉴 때 머리와 마음에 있는 긴장을 풀고 마음이 넓어지고 고요하게 한다. 호흡은 이완하기를 기억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몸의 작용을 평온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라. 이와 같이 그는 수행한다. 몸의 작용을 평온하게 하면서 숨을 내쉬라. 이와 같이 그는 수행한다. 평온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의 움직임, 머리에 미묘한 긴장과 경직을 낳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긴장과 경직을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내려놔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평온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잡생각도 생겨요. 그 미혹을 부드럽게 놓아버리고 머리에 생긴 긴장을 이완한다. 미소 짓고 마음을 고요하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린다. 이걸 더 짧게 줄이면 미혹을 내려놓고 긴장 이완, 미소 짓고 들숨달숨 하면 되는 거죠. 미혹을 내려놓고 머리에 생긴 긴장을 이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소 짓고 들숨 날숨 하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거죠. 요게 앞에 쭉 설명한 거를 네 문장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좀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에 어디에 긴장이 생기나 보세요. 명상 중에 잡생각이 떠오르면 그 잡생각을 놓아버리고 머리에 생긴 긴장을 이완시킵니다. 모든 잡생각은 머리에 긴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잡생각이 생기면 내려놓고 머리에 긴장 이완, 그리고 살며시 미소 지으면서 들숨, 날숨, 느낌, 감정, 생각, 의도 이런 것들은 머리에 긴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잡생각이 떠오르면 내려놓고 머리에 긴장 먼저 이완시키세요. 그리고 미소 짓고 평온한 마음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이 긴지 짧은지 들숨이 어디서 시작해서 날숨이 어디서 끝나는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몸에 어디에 긴장이 있는지 그런 걸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몸이라는 것도 들숨달숨이라고 하는 몸도 조건이 생기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무상항, 보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잡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얼른 내려놓고 머리의 긴장을 이완하세요. 그리고 미소 짓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들숨 날숨을 한 발 틀어서 관찰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다가 더 들이쉬다가 없어지면 숨을 내쉬게 돼요. 숨을 내쉬다가 숨이 다 나가서 힘들면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쉬게 돼요. 들숨 날숨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구나. 꿈조차도 이상한 거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눈을 뜨세요. 음,
지금 호흡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 잡생각이 들 때 머리에 긴장 느껴지는 게 느껴져요? 잘 모르겠어요? 네,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잡생각이 낮에 음, 있었던 음, 아주 잡생각이 밤에도 기승을 부리네요. 이 음, 더위가 기승을 음, 부리듯이. 음, 그래서 이거를 참 호흡을 그동안은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할 수 음, 있는 조류의 찬스다 하고 음, 했는데 잡생각이 여전히 음, 기승을 부려가지고 음, 갑자기 그런데 이 백합 한 송이 노란 백합 한 송이가 잡생각할 때 옆에 이렇게 음, 앉아 있네 서 음, 있네요. 음, 그래서 백합이 왜 갑자기 여기 생각이 나오지? 여기 이제 이게 들쑥날쑥 하는데 옆에 계속 노란 백합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노란 백합이 참 예쁘게 피었구나. 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그게 옆에 와가지고서 음. 들쑥날쑥 하면서 얘가 있으니까 조금 긴장이 완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몰라요. 그게 이렇게 옆에 와 있네요. 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노란 백합 이렇게 떠오를 때 그 백합의 주의를 주면 이게 계속 연상작용을 일으켜요. 근데 뭔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뇌가 막 돌아가잖아요. 뇌가 돌아가면 뇌가 긴장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얼른 그 백합이 아니라 뇌의 느낌을 보는 거예요. 머리의 느낌을. 머리의 느낌을 보면 긴장이 느껴져. 약간 이렇게 띵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 다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잡생각이 떠오를 때 있죠. 그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감각을 보는 거야. 생각 대신에.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받고 나서 걷죠. 걸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이는 대상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걸으면 몸에 감각이 생기죠. 감각이 생기면 그 감각에 집중하느라고 생각을 잊어먹어. 근데 명상할 때는 이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머리에 느낌을 봐. 느낌을 보면 약간 긴장이 있고 그 긴장을 내려놓아요. 그러면 생각이 사라져. 그러니까 잡생각을 계속 이렇게 주시하면 연상작용을 일으켜요. 그건 뇌의 습성이야. 그걸 끊는 방법은 잡생각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라 그랬어요? 머리의 감각. 감각을 보면 감각을 보는 순간 뭔가 느껴지고 그 감각은 몇 번 얘기했지만 1분 30초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면서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는 거야. 그러면 미소 짓고 이완호 하면 마음이 다시 평온하면서 들숨날숨 관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오늘은 명상하는 습관을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느꼈는데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별 음, 생각이 없었어요. 별 음, 생각이 없고 음, 그냥 편안하게 음. 들숨날숨을 하다 보니까요. 음. 잠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두숨 하다 보니까 잠이 예, 왔어요. 예, 편안하니까. 예. 들숨 말씀을 보면서 잠드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거 봤어요? 이렇게 숨 있게 쉬었다가 뱉었다 그러는 게, 이게 조건 따라 바뀌는 거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런 건 모르겠고요. 음, 들숨할 적에 몸이 조금 늘어난다는 느낌? 그 음, 다음에 날숨할 적에 쭉 가라앉는 느낌. 음. 그것밖에 못 느꼈어요. 예. 날숨할 때 좀 가라앉고 들숨할 때 좀 이렇게 긴장되고. 늘어나고, 예. 그래. 조 선생님은 어땠어요? 저도 김영덕 선생님처럼, 음, 조금, 호흡하는 거를, 음, 편안하게 했더니 어떤 순간 내가 졸림이 온다는 거 느껴서 음, 다시 그거를, 내려놓고, 뭐 음, 내려놨다고. 음, 어쨌든 그걸 음, 깨닫고 음,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그러다 또, 졸림이 오고,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거 배우셨네. 이 호흡을 느슨하게 하면 졸림이 오는 거구나.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졸림이 오는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가나, 내 마음이 왜 생기나, 내 마음이 왜 변하나,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호흡을 할 때, 호흡에 온몸을 다 보라 그랬는데, 온몸을 내가 안 보고 있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구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호흡이 시작하고 끝나는 거를 봐야 되겠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졸음이 안 오는 거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시작 끝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내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네. 그냥 이 조건 따라 호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무상한 거구나. 몸이라는 게 무상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못 갔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졸음이 오는 거구나. 호흡의 온몸을 경험해야 되겠네. 온몸은 들숨할 때 들숨의 시작이 어딘지, 들숨의 끝이 어딘지, 날숨할 때 날숨의 시작이 어딘지, 날숨의 끝이 어딘지, 그걸 쭉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 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쉬게 돼. 내쉬다 보니까 힘이 붙여.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쉬게 돼.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네? 그 뒷배경에는 숨이 차고 숨을 더 들이마실 수 없고 이런 물리적 조건이 있는 거네? 이 물리적 조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네? 그러니까 이게 무상한 거네? 호흡도 무상한 거구나. 근데 호흡을 평상시에 무상하다고 느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무상하다 그러면 허무하게 느껴지나. 호흡이 무상하게 굴러가. 한 번도 호흡 때문에 무상하다고 생각하고 호흡이 무상하기 때문에 쓸쓸하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무상해도 잘 살아. 전 이상 없이. 이게 무상해도 잘 사는 거네. 그러면 세상 살이가 이렇게 오락내락 해도 잘 살아가는 거네. 괜히 오락내락 하는 거 가지고 나 혼자 쇼했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상공 무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수행자들은 맨날 숲속에서 하니까 대상을 뭘로 잡은 거예요? 호흡을 잡은 거야. 우리는 생활인들이잖아요. 생활인들은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느낄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모든 수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는 거다.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우기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걸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지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명상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기술입니다.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고 우회하다 갑자기 어떤 것들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슬프고 걱정스럽고 화가 난 마음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행복, 평화, 고요해서 슬픔, 걱정, 분노로 바뀌었나요?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나서 슬프거나 걱정하거나 화내지 않고 어떻게 놓아버리는가, 이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관찰하고 이완하는 기술입니다. 명상의 본질은 마음을 열려있게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긴장 없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명상은 평안한 마음으로 현상들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연기치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명상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들숨 날숨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배우고 있는 거죠. 들숨 날숨 대상으로 하려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잡생각이 떠오르면 그 잡생각을 내려놓고
머리의 긴장을 이완시켜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죠. 한 발 더 나가면 이완시켜놓고 나서 미소 짓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게 배운 거, 몸을 대상으로 하는 사티수행, 그중에 들숨 날숨을 대상으로 하는 사티수행을 배운 거예요. 저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톤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설명이나 이 호흡이 굉장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있어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목소리를 변화를 줘야 되나요? 네. 궁금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졸면 책상을 땅 치세요. 그럼 애들이 번쩍 뜰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네 마음이 어디에 있지? 그걸 물어보세요. 네 마음이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응? 네 마음이 산만해? 아니면 평온해? 그걸 물어보세요. 킹나탄 스님이 하는 프랑스 프런빌리지 시간 정해놓고 종 치잖아요. 종 치면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마음이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내 마음이 산만한가 집중되어 있나? 그걸 관찰해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해보시면 자기 마음을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게 돼요. 제가 보기엔 수업 시간에 조는 거는 애들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미가 없으니까 의식을 딴 데 돌리는 거야. 그럴 때는 재미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재미가 있으면 희열이 생겨. 희열이 생기면 하지 말라고 해도 집중해. 애들 놀 때는 졸지 않잖아요. 노는 건 재미있거든. 재미있으면 기쁨이 생기거든. 기쁨이 생기면 기쁨을 조건으로 집중이 돼. 그러니까 집중의 조건은 기쁨인 거예요. 기쁨의 조건은 재미인 거야. 자, 다른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올려드린 것 중에서 이만월남씨 스님이 쓴 아나파나사티 사티 해설, 그거는 굉장히 잘 쓴 내용이에요. 이 양반이 수행을 미얀마에서 해봤고 스리랑카도 해봤고 다 해봐서 제대로 경험을 하고 쓴 책이에요. 미얀마 수행의 문제점이 뭐냐면 미얀마 수행은 마른 윗바사나라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들어가서 관찰하라 그래. 그러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생겨서 잘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의 힘이 아직 세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 양반이 부처님 당시에 했던 아나파나사티 수행법을 제대로 배운 거야. 두 개를 비교하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거 보시고 더 볼 사람들은 다음 카페 들어가서 몇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럼 그걸 좀 내가 명상 얘기하는 거 반복해서 보시고 그러면 좀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안한 한 주 되세요. 네, 네. 다음 주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안녕히 밤 되세요. 계세요.